탐 강사 박현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었잖아요. 칠모요. 그래서 그 칠모 시험이 어땠었는지 가볍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이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여름방학 수업을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내해 드릴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자, 보면은요. 자, 일단은, 자, 저희가 칠모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근데 뭐 칠모 크게 뭐 신경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기말고사랑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7월 모의고사를 봤던가. 아주 심각한 학교는 뭐 중간에 껴있기도 했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그랬던 상황인데, 자, 그래서 먼저 수업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방학하고 나서요. 네, 화요일에 7월 29일에 개강하는 이제 사회문화 수업이 있고요. 오전 9시 반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또 9시 반에 수업이 개강이 될 거고요. 이제 목요일이고요. 한국사는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냥 총정리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오전에 9시 반에 이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그거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은 자, 한국사가 어땠는지, 뭐 한국사야 뭐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50점 만점에 30점만 넘으면 3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3등급만 넘기면은 뭐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 없이 그냥 뭐 학습에 임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고3 올라와서 한국사를 따로 공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혹시나 30점을 못 넘었다, 아니면 내용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 분은요, 이제 딱 두 번만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 방학 때 한번 뭐 정리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오답률 순위 뭐 이렇게 1번이 대한제국이고 2번이 이모곤란이고 3번이 신라고 뭐 이렇습니다. 뭐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죠. 뭐 전반적으로 다 쉽게 내니까. 가볍게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였느냐? 대한제국이죠. 뭐 딱 봐도 사료를 보면은 대한제국 바로 나왔죠. 뭐 국제를,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뭐 광무 개혁을 하겠다. 수능 한국사의 특징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는 쫙 시대가 벌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답률 순위는 이모곤란이었습니다. 이모곤란. 이모곤란인데 역시나 99년들이 일으킨 별난이라고 뭐 대놓고 줬죠. 이모곤란. 선지도 쫙쫙쫙 시대별로 벌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쑥 훑어보면 됩니다. 쑥 훑어보면 되니까 뭐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찐으로 중요한, 그쵸, 생윤하고 사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생윤이, 그쵸, 선택률 1위였습니다. 매번. 그러다가 작년부터 좀 뒤집어졌죠. 사문 이제 1등으로 올라가고 생윤이 2등으로 내려왔는데, 보면은 생윤 문제 잘 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재수생이 빠진 시험이기는 하나 반, 그쵸. 뭐 이 점수 좀 믿기는 그렇죠. 재수생이 빠졌으니까. 어찌됐던 간에 46점, 38점, 그 다음에 33점. 이제 예상 등급 컵이 이렇게 이제 좀 나왔습니다. 예상 등급 컷이 좀 이렇게 나와서, 출제를 잘 됐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나 한번 이제 뭐 예상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19번의 칸트의 영구평화로운 문제를 엄청 틀렸나 봐요. 이게 이제 뭐 오답률 순위 뭐 1위로 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들어오는 주제들이죠. 뭐 2번의 사회계약설, 뭐 4번의 형벌, 그 다음에 6번의 자연윤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1번, 2번, 4번, 6번 오답률 1위, 2위, 4위, 6위의 문제들은 뭐 항상 뭐 생용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제인데, 좀 의외였던 게, 그쵸, 맹자와 순자의 직업윤리가 또 오답률 랭크에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가 또 오답률 랭크에 들어왔다라는 부분, 요거는 조금 의외였다.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네, 요거 보면은요, 자, 먼저 직업윤리가 좀 의외였었는데, 그쵸, 이제 갑이 맹자였고 을이 순자였죠. 지문을 이제 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노심자, 노력자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 둘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걸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못 본 것 같은데, 그걸 찾았으면, 맹자, 순자만 찾았으면은 1번을 무난하게 찾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3번을 좀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3번을 좀 많이 골랐는데, 이게 순자가 성악설이잖아요. 그럼 얘를 통해서 본성을 바꿔줘야죠.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쵸? 본성을 뭐 교화시켜준다던가 아니면 변화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2번도 조금 골랐는데, 이게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그러니까 맹자 잘 잡아놓고, 아니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그치 항산이 궁극 목적이지, 아니죠.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산을 먼저 보장해 주라는 거지, 항산이 궁극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 목적은 당연히 항심이겠죠. 도덕성이겠죠. 뭐 조금 놓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였었죠.
영구평화론이었는데 지문 자체는 이거 지문 통으로 암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체 중요한 지문이죠. 그렇죠? 칸트의 영구평화론 하나 둘 세 개 그대로 넣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칸트를 못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칸트를 못 잡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지는 거의 다 예비조항 선지로 이루어졌죠. 이제 지문은 확정조항으로 주고 선지는 예비조항으로 줬는데 예비조항에서 답이 1번이 바로 떨어지죠. 상비군을 점차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다. 이제 예비조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요 이유 때문이었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있다 보면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선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2번 영구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영구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영속적 체류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으나 자, 그 다음에 국채 발행해도 되죠. 전쟁하고 관련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번 좀 뻔한 선지죠.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 거. 개별 국가의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국제국가로 발전시킨다 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가져왔는데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그렇죠. 칸트, 루소, 베카리아 뭐 이걸 또 못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윤 조금만 공부하면은 제시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선지가 문제인데 생각보다 기억 니은에서 많이 걸렸어요. 기억 니은 다 틀렸는데 보면은 자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는 사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칸트랑 루소 둘 다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기 때문에 칸트랑 루소가 둘 다 내라고 하니까 기억은 틀렸겠죠. 네 아니오로 떨어져야 되는데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은 진짜 많이 골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니은은요 루소랑 베카리아 둘 다 사회계약설입니다. 둘 다 사회계약설인데 근데 루소는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베카리아는 반대하니까 니은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루소는 찬성하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반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가 돼가지고 니은도 틀렸겠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디귿이랑 리을은 좀 답이 뻔했다. 오히려 디귿 리을은 너무 답이 뻔했었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회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목으로 넘어가게 보게 되면은 그거 보이시죠? 굉장히 쉬웠답니다. 굉장히 쉬웠다. 사문이 뭐 47, 44, 38 이렇게 떨어졌다. 굉장히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무난무난했습니다. 특히 개념 문제 굉장히 무난했고요. 도표 살짝 까다로웠다. 도표는 이제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답률 순위를 보면은 원래 이제 보통 10번에 자주 출제가 되죠 요새. 계층 구조를 분석하는 표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뭐 계층 구조를 분석하는 그 문제가 원래 이 오답률 랭크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번에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증가율, 감소율 이거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문제의 의도를 좀 잘못 파악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제 많이 틀린 것 같고요. 근데 오답률이 막 높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언제나 오답률 이제 상위에 랭크되는 사회보장제도 요거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 집단과 이제 사회 조직 요것도 이제 개념 문제인데 요번에는 어렵진 않았어요. 요번에는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원체 이거 개념을 학생들이 은근히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오답률 이제 상위권에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번 7모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냥 그래요. 그쵸? 인구도표 분석이 언제나 들어오니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문제 저는 이렇게 도표 문제들이 출제됐던 거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왜 오답률 1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과값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T기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2기 먼저 T기가 상주가 어차피 합계 100이잖아요. 1대 2대 1이면은 25대 50대 25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잡고 출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C 잡는 거 A는 상승 이동으로 C는 하강 이동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계층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A가 하고 C가 상이니까 B는 자연스럽게 중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CBA 순으로 25, 50, 25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요것만 좀 해석을 잘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직전 시기의 계층별 인원을 기준으로 증감할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60%가 증가했대요. 그럼 25였으니까 1.6배 하면 40이고요. 그 다음에 20%가 감소했으니까 50에 0.8배 해주면 40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차피 40, 40이니까 22여도 되고. 마찬가지겠죠. T 플러스 1기에서 T 플러스 2기로 넣어볼 때 이렇게 25%가 증가했다라는 거니 40에 또 1.25배를 해주면 50이고요. 나머지도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요런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죠. 요것만 딱 구해놨으면은 그렇죠. 요것만 딱 구해놨으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거 구하는 게
학생들은 은근히 까다로웠나 봐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오답률 2위였는데 사회보장제도죠. 뭐 이건 항상 학생들이 은근히 이제 까다로워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주면 다 풀어요.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엄청난 단서가 되는 거, A가 뭐냐 B가 뭐냐 이걸 못 잡으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공공구조 사회보험을 못 잡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럼 지난번 대비 매번 이렇게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씩 감소했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만약에 그냥 100명이나 1000명으로 잡잖아요. 100명 잡으면 앞만 봐도 소수점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이제 1000명 잡고 10% 감소했으면은 900명이고 900명에 10% 감소했으면 다시 810명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수로 어차피 물어볼 테니까 1000명, 900명, 81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공부조 사회보험 구하는데 그쵸? 이게 또 힌트가 있었죠. 문제에서 비수급자의 비율은 모든 시기에 동일하다. 비수급자가 90%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수급자는 90%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복수급자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중복수급자. 60에 35, 95야. 그럼 중복이 5%겠네. 그 다음에 0%, 15%포인트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보면은요. 자, 여기서 봤었을 때 60% 그대로 오고요. 35에 15% 증가했으니까 50% 와가지고요. 60, 50인데 합이 110이니까 중복은 20이 나오겠죠. 전체 수급자 90%니까. 마찬가지겠죠. 10%포인트 감소했으니 50%고요. 그대로니까 50%인데 합이 100이야. 그럼 중복 수급자는 10%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는 이렇게 표 다시 짠 다음에 구하면 됐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다.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자, 그래서 한 전반적으로 7모는 이랬었다. 요거를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뭐 긴 거 싫어하시니까. 자, 보면은 한국사 이런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빈칸 채우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익히자 개념. 수업 내에 다 끝내버리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할 거고요. 바로 밑에 평가원 문항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한국사 전 범위를 빈칸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교재 범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에 끝낼 거니까. 그리고 주요 평가원 문항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이할 거고요. 수업 시간 내에. 별도로 뭐 따로 공부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사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문은 뭐 생윤도 있다 보면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킬러 주제 기본 및 심화 개념을 정리할 거고요. 그거랑 관련된 OX 선지를 분석할 거고 관련 평가원 문항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 이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이 또 싫어하는 주제잖아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개념들 쫙 정리를 할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블랭크들 뚫어져 있죠. 암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OX 선지 분석 할 겁니다. 그렇죠? OX 선지 분석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평가원 문항 문제 풀이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생윤도 마찬가지겠죠. 킬러 주제 및 기본 심화 개념 정리를 할 거고 OX 선지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원 문항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재는 롤스 거 넣어놨죠. 그렇죠? 롤스 거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롤스의 정의론 넣어놨고요. 마찬가지 OX 선지 분석 그리고 평가원 문항 문제 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수업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사는 두 번에 걸쳐서 딱 정리를 할 거예요. 3시간 반 두 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첫 주에는 전근대사 정리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근현대사 정리 끝. 그러고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요. 어려워하는 주제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동양과 서양의 기본 윤리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이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확실히 해야 되죠. 분배정의, 교정적 정의, 그다음에 뭐 사회계약설, 시민불복종, 자연윤리, 국제관계이론, 해외원조 다 어려워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것들 이거 다시 한번 좀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분도 마찬가지. 일단 도표 분석 2주차, 3주차에 쫙 깔아놨고요. 그죠? 도표 분석. 뭐 제일 이제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그리고 좀 나머지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 양적 연구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2번 문제로 주로 나오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뭐 인간의 사회화, 뭐 사회화 기관들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뭐 지위 역할 뭐 이런 것들, 역할 갈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기말고사가 끝났고 실질적으로 내신은 끝난 거죠. 뭐 2학기 때 물론 뭐 2학기 내신도 만약에 재수를 한다면은 뭐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내신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내신 보시느라 정말 이제 수고하셨고
이제부터는 수능 싸움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내신이랑 뭐 수능 같이 준비하셨겠지만 이제 진짜 수능에 완전히 몰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시는데 기말 끝나고 저 개강할 때까지 한 3주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개념 한번 돌리고 오시면 되게 좋고 이미 한두 번 돌리신 분들도 있겠죠. 뭐 문제풀이 막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심화 개념 꼼꼼히 정리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업 안내 그리고 또 실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